네,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 강의를 맡게 된 유산의 메이크업 박미주입니다. 네, 나왔죠. 사실은 그냥 먼저 나왔어도 괜찮았는데 뒤에서 계속 서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무파라벤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웬만해서 제가 강의한 거 녹음한 걸 잘 못 들어요. 민망해가지고 손이 오글거리는데 지난번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너무 숨이 차는 거예요. 제가 말이 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순간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30분 동안 말이 빠르다 보니까 할 말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보다. 그래서 천천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원래 말이 빠르니까 계속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이틀이 뭐예요? 네, 무파라벤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파라벤이 없다고 안전할까? 저희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 중에 무파라벤이라고 판매되는 제품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나는 전 제품을 다 알고 있다. 몰라요. 그만큼 너무 많은 화장품들이 생기고 출시되고 판매되고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화장품 쪽에서 일했던 분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돈만 있으면 만든대요. 그냥 돈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이제 제작하는 데에서 저 이런 화장품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의 브랜드를 갖고 화장품 출시가 가능한 게 바로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을 선택할 때 기준들이 있어요. 보면 그 화장품을 사용할 때 내 피부, 그러니까 사용감이 좋거나 아니면 뭐 트러블이 안 생겨서 그 화장품을 쓴다던가 아니면 그냥 가격이 저렴해서 뭐 괜찮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광고를 보면서 예쁜 그녀들의 피부를 담고 싶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아시죠? 다 뽀샵인 거. 요즘은 방송의 모든 드라마들도 다 이렇게 뽀샵을 한대요. 그만큼 연예인들의 피부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아니면 무조건 비싼 제품, 그냥 백화점에서 파는 제품들이 그냥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뭐 샘플 써보고 좋으니 그냥 난 쓴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다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해양 포유류들에서 파라벤이 검출됐는데 백곰하고 돌고래가 화장을 하나요? 너 덥다고 막 선크림 바르고 이러지 않아요 애들은. 근데 굉장히 많은 이들의 몸에서 파라벤이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런 동물들 몸에서도 이렇게 축적이 돼서 검출이 되는데 매일매일 쓰는 사람은 어떤가 이제 이런 거에서 좀 위험성을 하는 이런 기사였어요. 그래서 보면 화장으로 여자는 매일 515개의 화학물질을 접하는데 제가 지금 눈을 크게 또 이렇게 보니까 네, 건강을 위해서 화장을 안 하시고 세수도 안 하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모두 예쁘신 얼굴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자는 화장으로 매일 515개의 화학물질을 접한다고 합니다. 뭐 샴푸부터 여기 머리 안 감고 오신 분 뭐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평생 안 감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접하는데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파라벤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단계를 보면 맨 처음에 세안을 해요. 그러니까 세안제를 써서 세안을 하고 그 다음에 스킨 에센스, 세럼, 로션, 크림을 바르면서 기본 다지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여자들의 기본 다지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를 위해서 화장을 별도로 들어가요.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고 모공을 지우고 선크림도 바르고 파운데이션하고 팩트까지 여기다 또 뭐 이렇게 반짝반짝 물광면덕 이런 것도 바르고 엄청 많은 화장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화장이 들어가요. 포인트 화장. 눈을 위해서 마스카라도 바르고 섀도우도 바르고 뭐 볼터치도 하고 기타 등등의 이렇게 화장품을 하면서 화장은 다단계입니다. 그죠? 다단계로 화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화장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파라벤이에요. 그래서 파라벤이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화장품의 구성 성분을 보면 물이 가장 많이 성분을 이루고 있고 이제 그 각 어떤 기능이 들어가요. 뭐 미백이라든지 주름을 방지하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 성분이 소량 들어가고 이제 그들의 물과 잘 섞이기 위해서 유화제 이런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썩지 않게 바로 방부제가 들어가는데 바로 그 방부제 성분 하나가 파라벤이에요. 그래서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보존을 먼저 넣는데 정확하게 그럼 파라벤을 볼게요. 파라옥시안식 향산 에스텔 이름 굉장히 고급지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파라벤은 알코올하고 파라하이드록시 벤조산의 에스테르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되게 무슨 파라벤 무슨 파라벤인데 그 앞에 붙는 게 알코올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벤 종류 그림을 잘 보면 저거 되게 무서워야 되는 그림인데 엄마는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다 다르면서 애기들이 어때요? 조금씩 달라요. 이게 바로 파라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탄올하고 파라벤의 성분이 생겨서 에틸파라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코올의 앞에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파라벤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이제 강한 순서로 보면은 부틸파라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강한 파라벤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앞서서 말했지만 화장품의 방부제가 왜 필요할까요? 이게 넣지 않으면 결국은 오염이 되면 그 오염된 게 우리가 발랐을 때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파라벤 방부제인데 보면은 값이 싸요, 파라벤이. 그러니까 사업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본인의 이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생산 단가는 낮추고 판매를 높이는 그런 구조가 보통 사업의 구조인데 마찬가지로 화장품을 만들 때도 비싼 원료보다는 그래도 값이 싸고 조금 효과가 좋은 성분을 쓰겠죠. 그래서 파라벤은 낮은 가격으로 큰 방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했지만 안정성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에스테로겐과 굉장히 유사한 이런 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몸에 있는 호르몬의 교란을 시켜서 암을 유발을 하고 남성 같은 경우는 정자수 감소 등 해서 미성숙을 유발을 하는데 이 얘기하면 남성분들 되게 좋아하세요. 여성분들도 그렇고 콘돔에도 굉장히 많은 파라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에 접촉하는 것들 뭐 이런 선크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화장품만 생각하는데 피부에 접하는 모든 물건에는 파라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급증 원인이 이제 보면 유방암 세포에서 이렇게 검출했더니 99%에서 파라벤이 검출이 됐고 왜 하필 유방암일까요? 신체 중에서. 왜냐면 우리의 모든 많은 제품이 이 얼굴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여기 다리에다가 섀도우 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이 얼굴에서 이렇게 샴푸 머리도 감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이게 파라벤이 얼굴에서 사용이 돼서 겨드랑이 뉴클리어에 쌓이면서 이제 유방암이 생기는데 정상 유방세포에 암세포에 파라벤을 넣었더니 계속 성장을 하고요. 3일이 아니고 전이가 돼서 이렇게 변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농축의 파라벤이 DNA에 손상을 일으켜서 암을 유발한다는 게 바로 유방암 합회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주장인데 그럼 과연 유럽에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트리클로산 예전에 치약 때문에 좀 문제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분부터 5종의 파라벤 사용을 금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말한 이소프로필하고 이소부틸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파라벤의 종류예요. 그리고 프로필 파라벤과 부틸 파라벤은 최대 효용치를 0.19로 낮췄고 생후 6개월 이하의 유아용품에는 사용이 금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단일 파라벤은 0.4% 허용을 하고 혼합했을 땐 0.8까지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0.8을 썼다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표기를 하나요? 몇 프로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실 0.8 이상을 써도 우리는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의 제품이 썼을 때 문제가 안 되지만 아까 우리가 통상 한국 여성의 화장품 사용 개수가 13개래요. 그러니까 곱하기 13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면 계속 플러스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계속 중복해서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노출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웃으셔야 되는데 저희 아이예요. 저희 아들인데 네, 그러니까 같은 양의 파라벤은 아이한테 더 해롭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진을 올렸어요. 보면 어린아이 소변에서 검출되는 파라벤의 농도를 보면 아이들이라고 소량수가 어린이라고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아이일수록 저희가 많이 발라주시잖아요. 보습을 위해서. 그러니까 단위 면적의 아이가 작기 때문에 같은 양을 발라도 아이한테 이렇게 파라벤이 검출되는 농축량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3세에서 6세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걸 볼 수 있고 어린이 청소년 10명 중에 9명은 소변에서 파라벤이 검출되는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 호르몬의 어떤 교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성조숙증까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이렇게 성조숙증까지 이렇게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 단지 유방암이 뿐만 아니라 아이한테는 이렇게 성조숙을 끌어내고 있다는 거고 파라벤의 성분이 아이의 체내에 흡착해서 결국은 아직 여성 호르몬이 나올 나이가 아닌데 들어감으로써 그게 호르몬 역할을 해서 성조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약간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자연 성분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면 이런 라벤더 오일, 티트리 오일 이런 에센스 오일에서도 이렇게 성조숙을 유발하는 물질, 이런 성조숙을 유발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슴이 나오는 건 더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보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성조숙이 여아는 만 8세 이상의 가슴에 너물이 생기는 게 성조숙이라 얘기를 하고 남자애는 만 9세 이전에 보안이 커지는 증상인데 문제는 2006년에서 2013년 11배가 증가됐다고 하는데 뭐 2006년에는 병원을 덜 가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양이 동일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아이들한테 엄청 많은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급증을 하는데 주변에 정말 많아요. 초등학교 부모 둔 아이들 중에서 여기서 자유로운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파라벤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장시간 사용을 했을 때 축적됐을 가능성이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알게 되면서 많은 화장품들이 뭐를 내걸고 있죠? 네, 무파라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파라벤을 대체하는 방부제는 그럼 과연 안전할까요? 뭐 페녹시에탄올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단지 우리 화장품 성분에는 파라벤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 않은 수많은 또 방부제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안전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거고 무문구라고 붙어있는 것이 안전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그 부분을 봐야 돼요. 여기 지금 파라벤이 울고 있어요. 나만이 아니라고. 뒤에 이제 무파라벤이 막 뭔가 이렇게 숨기고 있어요. 그림을 잘 보면 네, 아닌 척하고 있는 거죠, 아닌 척. 그래서 저 지난번에 이걸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화장품들이 엄청 많은 추출물들을 강조를 하면서 무파라벤 뭐 이런 걸 강조를 하는데 보면 우리나라에서 0.8 추출물을 0.8% 미만 썼을 때는 네, 함량 방부제를 썼다는 표기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추출물에 방부 처리를 한 다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접적 화장품 용기에 파라벤을 넣는 게 아니라 추출물 자체에다 방부 처리를 한 다음에 집어넣으면 무파라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말장난 같고 무서운 현실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출물을 넣고 방부제는 빼고 성분 표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추출물 하지만 사실은 물론 모든 회사가 이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개중에 많은 화장품들은 추출물이 방부 처리된 추출물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얘네 빼고는 없어요. 진짜임 하고 막 동공이 지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무설탕 음료라고 얘기를 해서 보면 설탕보다 더 무서운 아이들이 들어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물을 내세운 제품에는 그 성분 외에 유해한 성분이 없는지 우리가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안정되고 증명된 화장품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초 영양하고 피부 개선 프로그램 이렇게 지금부터 제가 선세이라는 제품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특허를 받았어요. 네, 보면 파라벤 프리. 그러니까 파라벤 프리가 단지 파라벤 성분 아니라 방부제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10년의 연구, 아까 보면 회사 설명 들었을 때 저희 막 이런 연구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연구 끝에 10년의 연구 끝에 탄생된 제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품 만들 때 10년 연구하는 제품이 과연 있을까요? 화장품을? 연구하다가 유행이 지나겠죠. 근데 유행이 지날 거예요. 그죠? 근데 보면 10년의 연구 끝에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보면 항상 동일하죠. 뭔가 뭐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따른 흔들림이 없이 제가 10년 전에 선세이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보면은 항상 동일한 제품들이 현재도 굉장히 꾸준하게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서로의 방부제가 없이 서로 자체 성분이 방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연구 끝에 만들었고 미국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면 화장품을 잘 보시면 어떤 기술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탄생된 제품인지 아니면 성분을 믹스해서 만든 건지 이런 걸 잘 보시면서 화장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유산화의 독점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렇게 4가지 기술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하나하나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후로바놀 T는 우리가 항산화, 그러니까 포도씨 추출물이나 이런 거에 항산화 역할을 한다는 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포도, 쌀과 녹차의 추출 이런 천연 항산화 성분들이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피부 방어의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기술이 바로 프로후로바놀 T 기술입니다. 그리고 DSR,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몸에서 노화 요소가 생기는데 그런 걸 억제해서 피부를 탱탱하게 가꿀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력이고요. 프로테오신은 산화되지 않도록 안정하게 결합식 복합 비타민C가 피부 깊숙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화장품들이 피부에서 발라주고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진피까지 들어가는 화장품을 진피까지 넣는 게 사실 기술력인데 이렇게 이런 기술력을 통해서 저희 제품들은 진피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리자니즘은 천연의 효소를 피부 깊숙이 침투시켜서 이제 광무와 이런 햇빛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런 유해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켜주는 이런 기술력 4가지를 통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많은 화장품들이 12주, 3달 정도의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8주, 그러니까 2달 만에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데 자세한 글씨를 보면 뭐 어떤 건조 증상이나 이런 수분 증가는 거의 90%, 100% 이런 증가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유산화에서 내거는 이런 결과가 아니라 타 인증 기관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산화의 어떤 이런 제품들의 성분을 보면 포도나 녹차, 병풀, 알로 이렇게 추출물들이 굉장히 좋은 추출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포도는 항산화, 그리고 녹차는 녹차가 항산하고 이런 보습, 그리고 병풀은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로 추출물은 이런 영양들을 하고 진정 효과를 담고 있고, 우리 아보카도 먹을 때 어때요? 굉장히 기름지고 쫀득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영양을 담고 있는 어떤 야채죠. 네, 근데 그 아보카도 추출물에서 ACE 이런 성분들을 추출해서 화장품에 넣었고, 홈바시 추출물, 이런 모이스처라이즈. 그래서 저희 제품이 어떤 기능을 표기하진 않지만 굉장히 이렇게 임산부들이나 흰살이나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지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효과를 봤다는 게 바로 이런 추출물들 의해서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는 거고, 에키나세이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항염, 피부 자극,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 사실은 먹어도 될 만큼의 좋은 성분들이 피부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고, 엘더코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pH 균형을 맞춰서 진정 효과나 주름을 개선하는 이런 많은 성분들이 화장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저희 혹시 클렌저 사용해 보신 분 계세요? 네. 어떤가요? 좋은데 차이점이 있죠? 네, 비누 거품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설명을 안 들으면 되게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리더님이 그 얘기를 하셨던 게, 고객님한테 이거 전했는데 너무 거품이 없어서 바르고 주무셨대요. 화장품인 줄 알고. 근데 계속 주무셨는데 아무런 트러블이 없으셨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클렌저를 바르고 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고객이 깜짝 놀라셨다고. 근데 이제 자극적인 비누 성분이 없어요. 그리고 천연의 그러니까 유카프리 추출물하고 켈라이 껍질이 들어있어서 그런 비누 역할을 하면서 깨끗하게 세안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피부 보호막을 유지시켜서 이런 메이크업을 지우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토너예요. 저희 토너도 좀 일반에 시중에 판매되는 토너와 다르죠. 되게 찐득찐득한 에센스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들이붓습니다. 이렇게 막 부어놓고 바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은 양을 발랐는데도 어때요? 다 흡수를 해요. 그만큼 계속 피부에서 쪽쪽 흡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토너의 특징은 우리가 세안을 하게 되면 이 피부의 pH가 약간 흐트러져요. 그거를 잡는 게 바로 토너입니다. 그리고 보보스의 모이스처라이징을 담고 있고, 수분하고 피부결을 정돈할 뿐만 아니라 9가지 보습 성분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하이드레이팅 토너예요. 그리고 진정 효과까지 갖고 있어서 우리가 보통 약간 이렇게 피부가 좀 가렵거나 이런 일시적인 증상일 때 차갑게 냉장고에 넣고 바르면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데이타입 프로텍티브 에멀전이에요. 저희 아까 말했지만 화장품이 다단계라고 얘기를 했죠.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를 줄일 수 있는 아이예요. 뭐냐면 보통 아침에 바르는 로션 역할도 하지만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도 하고요. 자외선 차단제까지 역할을 해서 하나의 3가지 기능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햇빛으로부터 광노화로부터 보호도 해주고요. 피부에 어떤 진정 효과도 갖고 있고, 보면 이거 하나만 바라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들지만 발랐을 때 어떤 건조하거나 이런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발랐을 때는 피부도 유연해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에는 뭘 바르죠? 네, 나이트 리뉴얼 크림을 발라요. 그래서 낮 동안 우리가 많이 어떻게 되죠? 자극을 받아요. 피부가 자극을 받는데 그거를 이제 재생시켜주는 밤에 바르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유산의 약간 4가지 기술을 다 담고 있는 제품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낮에도 발라요. 왜냐면 낮에도 바르고 그냥 데이 바르기 전에 발라요. 그냥 좋아서 발라요. 네. 좋아서 바릅니다. 그래서 이 리자니조비 피부 깊숙이 침투를 해서 어떤 탄력이나 생기를 부여를 하고요. 피부도 정돈도 하고, 제일 탱탱한 피부, 그리고 여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죠. 글루코사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글루코사민이 하는 역할이 뭐죠? 탄력을 줘요. 그래서 사실 V라인 많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 게 바로 이 나이트 리뉴얼 크림입니다. 그리고 퍼펙팅 에센스예요. 이 에센스가 굉장히 묽은데도 딱 바르고 나면 어때요? 바르는 순간 없어지는 느낌이 저는 받아요. 그만큼 이렇게 피부를 흡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피부톤도 정돈하고요. 뭐 노화도 예방해주고, 그러니까 네, 이름 말 그대로 제품명 그대로 정말 퍼펙팅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콜라겐이나 이런 탄력도 주고 수분도 주고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게 바로 저희 에센스예요. 그리고 아이너리저예요. 이거는 일반 생각하는 아이크림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형은 크림이 아니에요. 보통 저희 피부 중에서 가장 얇고 예민한 피부가 눈가 피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눈가에 이렇게 유분이 강한 제품을 발랐을 경우 그게 오히려 더 자극이 된대요. 근데 저희는 에센스 타입의 묽은 수분 타입이고 이걸 발랐을 때 약간 칙칙한 이런 피부도 개선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주름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이크림을 이마에 바르는 게 사실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마부터 피부가 처져서 주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마에 주름을 없앴을 경우 얼굴이 조금 더 탱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크림을 이마에 바르면 그것도 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라이스 블렌 폴리셔. 저희 이제 각질 제거제인데 보통 각질 제거제하면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죠? 약간 알갱이로 긁어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의 라이스 블렌 폴리셔 같은 경우는 쌀겨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발랐을 때 분리죠. 그러니까 자극 없이 각질을 불려서 벗겨낼 뿐만 아니라 그냥 벗겨내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영양도 듬뿍 들어가 있고 이게 각질을 흡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다른 어떤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제품과는 달리 피부 자극 없이 어떤 각질 제거를 해줄 수 있는 딥클렌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트리셔스 크림 마스크인데요. 저는 처음에 뉴트리셔스 크림 마스크고 뭐 미세 고령토가 들어있다고 해서 새까만 제품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보통 고령토 팩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검정색 이런 팩이랑 황토 팩이라 생각을 했는데 딱 흰색인 거여서 너무 신기하다 싶었는데 우리가 지금 요즘 날씨가 조금 좋긴 했죠. 한동안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화두가 되어 있는데 그 미세먼지가 호흡기에만 작용을 할까요? 아니에요. 피부에도 굉장히 심각한 자극을 주고요. 굉장히 알갱이가 작기 때문에 모공 깊숙이 침투를 해요. 근데 그렇게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공 관리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고요. 이런 마스크팩이 단지 그러면 벗겨내고 뭐 이런 각질 제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영양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올린이 아까 말한 미세 고령토인데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탄력을 주는 에키나세이 추출물이나 병풀 추출물 같은 게 들어있고 네, 이런 망고시드 이런 제품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피부도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는 이런 제품인데 지금 저희 제품이 이렇게 우선 기초, 바디를 제외한 8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큰아이를 낳았을 때 유산화를 몰랐고 둘째 아이 때는 유산화를 알았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주에 저희 강창모 스포너님이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가 굉장히 깨끗하게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그랬고 저희 둘째나 뭐 저희 언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저희 친구도 이제 저희 제품을 쓰는데 물어봤어요. 너희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냐 그랬더니 이게 보면 태지라고 하잖아. 아이들 태어났을 때 태지가 사실 이게 껍질 같은 거에 쌓여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게 없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깨끗하게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는데 이렇게 태어났을 때 굉장히 깨끗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피부가 희고 어둡고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얘가 굉장히 지저분한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그 말씀이 뭐 아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서지를 쓰고 독성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만큼 깨끗하게 나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제가 어떤 이런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어떤 화장품을 쓸 건지는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광고를 믿고 그냥 여전히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그냥 그래 나는 그래도 광고가 말하는 걸 쓰고 사람들이 좋다는 걸 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따지고 있고 좋다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아이가 가는 길을 어떤 선택을 주실 건지 그런 멋진 여러분께서 선택을 생각을 하셔서 길을 결정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하나도 꼼꼼하게 선택해서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